브런치 메뉴가 뭘까요? 뭘까요? 아, 여기를 보시면 특별한 어떤 기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떤 게임기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VR. 뭐라고요? 그런 거. 뭐라고요? 제가 알던 발음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다 뭐라고요? VR. 그렇게 하는 거예요. VR. 이거 저 그 사진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거 쓰고 있는 그렇죠. 사진 본 적 있어요. 이거 김노희 연구원님은 뭐 써보셨어요? 저도 마침 시연해볼 기회가 있어서 이 장치, 바로 VR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를 써봤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 네, 아주 네, 좋아요. 네, 네. 뭐라고요? VR. 자, 이쯤 되면 이제 네. 여러분들도 오늘 주제 뭔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 함께해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의 주제는 또 하나의 세상.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키를 많이 탔는데 네네. 근데 이제는 VR가 있으니까 산을 안 올라가도 하산 스키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를 안 나가도 마치 해외 나간 것처럼 진짜 그 공간에 가 있는 그런 기술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다 VR, AR 같은 그런 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현실을 아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네. 다른 현실을 체험해보는 그런 기술인 네. 거네요. 자, 이렇게 타일러 씨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아직 뭐 증강현실이 뭔지 뭐 가상현실이 뭔지 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경제 에피타이저는요.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 포켓몬고 되게 좋아해요. 해보셨어요? 네. 아니, 제 핸드폰 네. 보셨나요? 준비한 게 아니라 타일러 씨가 준비하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아닙니다. 연구원님은 해보셨어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게임에 익숙치가 않아서 잘은 못하는데 저희 동네가 포켓몬 성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몰려 있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은데 사시나 봐요. 좋은 데죠.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많이 나오는 네, 곳이 네. 좋은 곳이죠. 이 포켓몬고라는 게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서 만든 게임이잖아요. 네. 이게 처음 딱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속초밖에 없었어요. 그때 맞다, 그죠. 그래서 난리 그게, 났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속초에 고속버스 타고 차차 타고 그렇죠. 가서 하루 종일 맞아요, 포켓몬 맞아요. 잡고 기억나요. 오고 네. 뭐 인증샷을 찍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게임이 나왔는가 했더니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지만 포켓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운동 효과가 60% 정도 60% 정도 사람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석이 나왔대요. 그리고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같이 포켓몬고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약간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있겠네요. 왜냐면 저도 그냥 지름길을 갈 수 있는데 지름길 안 가고 괜히 돌아가는 길을 가고 이 스탑 다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시 운동 효과, 치료 효과도 나고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도 이게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포켓코노미라고 하는 경제 효과라는 게 뭘까요?
포켓코노미는 방금 말씀하셨던 포켓몬고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신조어입니다.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일본에서의 사례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일본은 맥도날드가 이 포켓몬고 회사와 아예 처음부터 제휴를 맺어서 맥도날드 매장이 포켓스탑이 되거나 포켓몬 체육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맥도날드를 몰려온 거죠. 먹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20% 정도 급증한 사례도 20% 나요? 있었습니다. 와. 네, 무려 20%나.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리아와 협약을 해서 롯데리아가 가지고 있는 7개 브랜드가 포켓스탑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의 매출이 급성장한다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도 터치를 할 수 있는 장갑의 매출이 급증한다거나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포켓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 네.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신조어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 포켓스탑이 가까이 있는 역세권을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포세권. 네, 맞습니다. 포세권. 포세권이라고. 포세권 근처에 사는 사람을 역세권이 아니. 포수저라고 합니다. 포수죠. 네, 금수저의 합성어죠. 이- 네. 그 집에서 포켓스탑이 잡혀야지 이게 포수저잖아요. 그렇죠. 저희 금수저보다 집은 위에 안 있는. 잡혔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또 전문가분을 한분 모셔보는 게 좋겠죠? 네, 지금 현업에서 VR, AR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재우 기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전 EVR 스튜디오에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박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상현실 컨텐츠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극장 상영용 가상현실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재밌겠다.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이사님은 오시기 전에 가상현실이 뭔지 증강현실이 뭔지 막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증강현실은 현실 그러니까 현실 위에다가 어떤 가상의 이미지를 덧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토니 스타크 얼굴 위에 보면은 어떤 정보 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AR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가상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는 매트릭스가 가상현실이 가장 좋은 예예요. 그럼 이게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공통점 같은 거는 같은 기술을 쓰고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중요 기반 기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가 그 자이로스코프라고 모든 스마트폰에 다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뭐 포켓몬고를 할 때도 그것을 쓰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야각입니다. 시야각 같은 경우는 이제 VR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시야각이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AR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라든지 이제 HMD도 쓰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시야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가 이제 포지션 트래킹. 포지션 트래킹이라는 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어떤 가상의 캐릭터가 있다고 할 때 앞모습뿐만이 아니라 옆에 가서 옆모습을 본다든지 뒤로 돌아와서 간다든지 자신이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으니까 몰입감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거의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가 이제 그 안에 자신의 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트롤러에 의해서 그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거기에 있는 물체를 자기가 집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이 활동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게임에 적용을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게임 업계 쪽에서는 AR하고 VR하고 어떤 거가 더 대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대세라는 거를 딱 나누기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중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기반의 AR 게임,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AR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아무래도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장비 구입이 필요하고 장비가 싼 것은 뭐 5만 원, 10만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1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좀 더 이제 몰입도가 높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 몰입감이 높은 VR 쪽이 더 그렇죠.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신 네,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다니시는 회사 거기서 개발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VR 게임 위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는 VR 게임을 네. 만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프로젝트 M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네. 가상의 공간 안에서 네.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한 6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캐릭터를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걸 만들고 아, 약간 롤 플레잉 VR 그렇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쪽이 아, 좀 맞습니다. 오, 근데 진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궁금해지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체험. 아유, 물론이죠. 네. 아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요? 빨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 진짜 동네야 마을이야. 정면에 보시면 초인종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이거를 예. 예. 아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구나. 왔어? 완전 오랜만이다. 귀엽네요. 오. 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켜는 거? 왼쪽에 보시면은 오, 음악. 기다리라 그랬는데 또 할 게 어디 있지 않을까요? 동우야, 식탁에 차려놨어. 우리 식탁으로 가서 얘기하자. 어때요? 게임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그동안 해봤던 게임들은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앞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방에 들어가고 막 움직이고 막 뒤도 봐도 되고 막 다 봐도 되는데 그리고 뭔가 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 오. 준비됐지? 자, 하나, 둘. 셋. 오. 우와. 오. 어떠셨어요? 다 둘러보던데? 아 좋았죠? 되게 좋네요. 그죠? 계속 이러고 있던데요? 스카이 다이빙 할 때 네. 이제 막 처음에 막 흔들리잖아요. 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두두두두 흔들리면서 막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게 막 다 떨리는데 뭐 그런 거 되게 실감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사실 요즘은 VR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연구원님, 이 VR 쪽에 어떤 기업이 이제 처음 뭐 초창기에 이제 진입을 했었나요? 아, 이 VR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이제 아주 이렇게 하이테크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195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57년이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전후 6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턴 하일리그라는 아저씨가 VR 기계를 만들어냈는데 세노라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였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주 큰 디스플레이에서
3D 영상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됐고 어. 스테레오 음향에 향기에 소리에 이런 것들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VR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다가 1989년에 와서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 형태로 정립이 됩니다. 바로 나사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극한 환경에서 해야 될 미션들을 이 VR 기기를 착용을 하고 실제 연습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VR 기술이 발달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비자 레벨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고가였고 뭐 전쟁이라든지 항공, 우주 이런 분야에만 주로 쓰이는 단계였죠. 이렇게 진행이 되던 VR 기술은 최근에 와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바로 2014년 3월에 오큘러스라는 기업이 페이스북에 인수를 당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VR 기술이 앞으로 페이스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오큘러스 기업을 인수를 한 거죠.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HTC에 새로운 VR이 등장하고 소니에 또 VR이 등장을 해서 VR 기업들이 하나 둘씩 경쟁을 하며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이렇게 막 발전을 빠르게 하는 건 요즘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 관건이 어떻게 보면 기계이네요. 왜냐면 그 기계의 가격이 소비자들이 살 만한 가격이어야지 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은 VR, AR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건지가 그거를 이제 만들고 파는 회사들에 따라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을 가상에 옮겨놓은 거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체험한 것처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차단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가 없으면 몰입감을 100% 줄 수 없고 몰입감을 줄 수 없다는 얘기는 현실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계가 이 VR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임 말고도 다른 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게임 VR 말고 또 다른 거를 개발하신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문화재 보전 쪽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 어떻게 하는 이걸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재 아카이빙을 아예 VR과 접목시켜 가지고 나가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뭐 저희 말고도 있긴 한데 각각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아예 영상으로 풀어나가서 지루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 세계 안에서 그 문화재 문물에 대한 것을 아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든다. 네, 뭐 게임도 되고 영화도 되고 문화재 보존 사업들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연구원님 혹시 그런 VR가 이미 적용돼 있는 다른 산업들로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VCR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사례를 이 VR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VCR이라는 그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을 확산시켜줬던 대표적인 산업은 성인물 콘텐츠 시장이었습니다. 성인물의 유통과 확산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도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VCR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VR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성인물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의 발전과 하드웨어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탈 때 여러분들 청룡열차 익스프레스를 타보셨을 텐데 네네. 그 기구를 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하지만 이 VR 기기를 쓰고 기구를 타게 되면 훨씬 더 몰입감 높은 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식스플래그스라는 놀이공원에서 삼성 기어와 협약을 맺어서 새로운 그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는 거죠. 혹시 뭐 국내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그 여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남양주 슬로 여행길이라는 곳에서 이 VR을 활용한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VR을 이용해서 그냥 여행길을 걸어보는 것에 더해서 360도로 사방을 둘러볼 수 있고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보니까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화장품 업체에서 배우 이민호 씨를 모델로 해서 VR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민호 씨가 이제 나의 연인처럼 등장하는 그런 VR 광고였어요. 근데 조회수가 600만 건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민호 씨 같은 남자친구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 가상현실이니까 가능한 건데 아주 다들 이걸 벗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네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시 이민호 씨면 그런 맞아. 거 하루 가능할 종일 것 쓰고 같은데. 있어야 돼. 여기 뭐 자꾸 튕겨도 써야죠 이거.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럼 이제 또 오늘 다른 한 축인 A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없이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접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 AR 같은 그런 거를 즐길까 좀 되게 궁금한데 이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AR을 즐겨 할까요? 바로 현실 앞에, 뭐 내 집 앞에 또는 그 장소 앞에서 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뭐 포지션 트래킹에 의해서 실제로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정말 존재한다는 그런 현실감을 좀 더 높인다든지 또는 HMD하고 같이 결합된 그런 AR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AR이라는 게 현실에 무언가가 더해진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현실에서 느끼던 그런 친숙함, 친밀감이 이제 AR로도 예. 이제 전이가 돼서 사람들이 좀 재밌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VR은 아까 역사에 대해서 잠깐 연구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었잖아요. 그럼 이 증강현실 AR은 언제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했나요? 사실 AR도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쓰였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주 옛날에 전투기에 보면은 그 앞에 조그만 창에 표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정보들이 현재 구도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전투기가 네. 타겟으로 표시되는 그게 바로 사실 AR이고 그 기술이 그대로 넘어온 게 요즘 고급 승용차에 보면은 그 유리판 화면 앞에 계기판이 그 위에 유리에 올라와서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바로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을 볼 수 있게 앞에 그렇죠. 표시가 되는 거군요. 네, 그 앞에 내비게이션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속도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사실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AR인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해외 쪽에서는 발전하는 방향이 스마트폰에도 거기에 뎁스 카메라 같은 게 들어가서 공간을 직접 인지하고 아이케아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를 실제 배치를 해볼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집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쭉 다 스캔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구를 얹어본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급 기술들, 추가적인 장비를 사야 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지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들이 그냥 기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더 많이 미래에는 역시 쓰고 보는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써볼 수 있는, 체험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AR을 체험해볼 수 있는 뭐 다른 게임이나 앱 같은 게 있을까요? 스노우라는 카메라 앱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거 사람들이 요즘 셀카 찍을 때 엄청 많이 그렇죠. 굉장히 그거 많이 찍잖아요. 사용하죠. 네. 네, 그게 AR 기술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네.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본인의 얼굴 위치라든지 얼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지해서 옆에 같은 캐릭터가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두 명의 얼굴을 서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게 바로 실생활에 굉장히 잘 밀접하게 잘 붙은 AR이라고 생각돼서 그걸 한번 지금 체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저희도 사진을 찍어볼까요, 셀카? 그렇게 하시죠. 어떤 거 하실래요? 찍었어요. 네, 갓 호그와트에서 지금 졸업한 느낌으로. 네,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 저랑 해보시겠어요? 또 그 와중에 미리 생각해 놓으셨나 보구나. 자, 하나, 둘, 셋. 김도현 연구원님, 저희가 이 AR 기술을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 뭐 쓴 카메라 앱이나 이런 거 말고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대표적인 기업이 G입니다.
GE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라스 없이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스마트 글라스의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어떤 부품이나 공장의 일부가 고장이 났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끼고 그 부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뉴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어서 해당 페이지를 보면서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생산성의 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직원의 생산성이 약 30% 이상 향상되었다라는 내부 보고 문건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면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 AR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별자리 교육입니다. 너무 좋겠어요. 그 네. 별자리 밤하늘에서 그냥 보면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다 똑같은 별처럼 보이고. 맞습니다. 앱을 깔고 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하늘에 갖다 대면 하늘의 별자리가 내 스마트폰에 쫙 수놓아지게 됩니다. 터치를 하면 그게 무슨 별자리인지가 쫙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탱고 기술을 이용해서 매장에 오지 않아도 차량 내부를 살펴볼 수 있고 색깔을 변경시켜 볼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실제 차량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홍보용 그리고 마케팅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VR, AR 되게 지금까지 본 걸로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인기를 끌 것 같고 굉장히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AR, VR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일단은 그 삼성의 기어 VR이 굉장히 훌륭하되어 있고 네.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면서 제휴된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컨텐츠적 입장에서 많은 회사들이 시도는 하고 있긴 하지만 볼륨 있는 큰 기업들 아직 그런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시장이 아직 좀 작다. 좀 관망하고 연구개발 쪽으로 준비만 해나가자.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HMD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시장이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처럼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제작비와 좀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VR 기술, AR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기가 싸지면은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그 안에 녹여나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R 같은 경우도 현재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되지만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증강현실 체험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AR도 안경 같은 식으로 굉장히 작고 가벼운 안경을 그냥 쓰면은 현재 AR에 대한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그냥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AR과 VR이 다른 쪽과 융합돼서 접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당장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AR과 접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도 사실 컨텐츠적인 면에 있어도 AR, VR과 같이 접목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서 단순히 컨텐츠를 즐기고 소비하는 쪽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산업을 성장시키는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초기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 주도하에 상암동에 한국 VR, AR 컴플렉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AR, VR 주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도약 단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이사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러겠네요. 기대하세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오늘은 또 하나의 세상,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재욱 이사님께서 뭐 직접 게임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뭐 관련 산업이나 앞으로 발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워서 진짜 재미있는 메인 코스였는데 혹시 뭐 후식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핵심만 골라 담은 경제브런치 후식 함께 보시죠. 경제브런치 오늘의 주제, 또 하나의 세상,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이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2016년 세계를 강타한 포켓몬고 게임은 현실 공간의 가상의 3D 캐릭터를 잡는 AR 게임이었죠. 가상현실 VR이란 VR 기기를 착용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의 세계에서 체험을 하는 기술인데요. 친구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유럽 여행을 하는 일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AR과 VR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넘어 헬스케어, 부동산, 쇼핑, 교육 등으로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네, 오늘 AR하고 VR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어 보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훅 갔네요, 진짜. 맞아요. 전 실제로 VR 처음 오늘 체험을 해본 건데 이렇게 재밌는 건 줄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들어왔구나 벌써 그렇죠. 생활에. 이미.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사님은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생생한 어떤 리액션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저희가 막 몰입해서 했나요? 예.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VR, AR 컨텐츠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 거 판매되고 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출시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AR, VR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하고 그런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도영 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무엇보다 이 AR, VR은 사실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나라에서도 컨텐츠 분야에서도 무궁무진한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고 맛있는 경제 브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프로젝트 맛있는 경제 브런치!